물론입니다. 나의 오랜 친구들, 술 한 잔 더 따르시게. 오늘 밤 우리는 고상한 이야기, 인생 철학이나 메마른 도덕 강의를 하지 않을 걸세. 오늘 밤 우리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 아마 우리처럼 양복을 입고 고급 차를 모는 남자들, 프론네드가 겪었지만 애써 외면하거나 더 심하게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걸세. 여자의 지극한 헌신과 남자의 치명적인 무심함에 대한 이야기라네. 이런 밤을 상상해보게. 밖은 도시가 깊이 잠들어.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네. 침실에는 어둑한 스탠드 불빛만이 반세기 동안 함께한 익숙한 몸의 윤곽을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켜져 있네. 그녀가 거기 자네 곁에 있네. 영화를 보고 난 후 자식들에 대한 두서없는 이야기를 나눈 후 낯선 침묵이 스며드네. 그건 평온의 침묵이 아니라 기다림의 침묵이지. 그리고 자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몸짓으로 그녀가 몸을 돌려 어린 소녀의 수줍음과 모든 것을 통달한 여인의 원숙함이 섞인 눈빛으로 자네를 바라보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네. 그저 부드럽게 자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허리를 숙이네. 그 순간 친구들, 세상이 멈춘 듯하네. 그건 지극한 헌신이며 모든 사랑의 말을 뛰어넘는 행동이지. 그녀는 자신의 입술, 한때는 자네를 꾸짖고 아이의 상처에 입맞추었던 바로 그 입술로 이제는 자네의 몸을 숭배하고 자네에게 가장 원초적인 쾌감을 선사하고 있네. 자네의 피부에 전류가 흐르는 듯하네. 모든 감각이 깨어나지. 하지만 자네의 영혼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 순간 아주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하나의 이미지가 자네를 현실로 끌어내리네. 그녀가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보내. 아주 빠르게 스치듯 지나갔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찌푸림이지. 혹은 그녀가 갑자기 멈추고 고개를 들고 마른 기침을 한 뒤 조금은 낯선 목소리로 말하네. 목이 좀 뻐근하네. 그리고 그녀는 서둘러 몸을 돌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자네를 허탈감과 말 없는 질문 속에 홀로 남겨두네. 혹은 더 심하게는 허겁지겁 끝난 희열 후에 그녀가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가는 거지. 그리고 자네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마치 더러운 것, 보이지 않는 모욕을 씻어내려는 듯 강박적으로 들려오는 양치질 소리를 듣게 되네. 그럴 때 자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스커트규의 익숙한 자존심이 고개를 쳐드네. 아, 정말 피곤한가 보군. 늙어서 기력이 예전 같지 않지. 내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녀를 흥분시키지 못해서 그런가 보군. 우리 남자들은 항상 자신의 자존심, 상처 입은 남성성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우리는 침묵 속에서 분노하거나 더 심하게는 삐진 태도를 보여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드네. 우리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면서 진짜 피해자는 바로 옆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말도 못하고 견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네. 친구들, 자네들은 단 한순간이라도 멈춰 서서 자신의 양심에 솔직하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거의 없을 거라고 장담하네. 왜냐하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특히 그 신성한 영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남자의 본능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이지. 우리는 세상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믿을지언정 자신의 왕국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네. 나, 인생의 내리막길을 거의 다 걸어온 이 늙은이도 한때는 그렇게 어리석고 이기적인 놈이었네. 나 역시 그 찌푸림을 보고 마른 기침 소리를 듣고 아내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분노했었지. 나는 그게 나이 탓,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했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광경, 내 뺨을 후려쳐 정신을 차리게 한 그 광경을 목격했네. 어느 주말 오후였네. 나는 유명한 골프 강인 오랜 친구 투안 서방의 아내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며
투한 서방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했지. 나는 온갖 끔찍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네. 뇌졸중, 심근경색. 하지만 현실은 내 상상을 다른 방식으로 뛰어넘어 더 끔찍했네. 내 친구, 74세의 투한 서방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린 채 병상에 누워 있었네. 심장이나 혈압 때문이 아니었어. 그보다 더 굴욕적인 것 때문이었지. 그의 하반부 전체가 붓고 붉게 달아올라 걷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감염된 것이었네. 하지만 나를 더 충격에 빠뜨리고 등골을 서늘하게 한 것은 그의 아내 마이 여사도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옆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었네. 그녀의 입과 목구멍은 퉁퉁 붓고 입술은 갈라져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 그녀는 그저 눈물 어린 눈으로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 그 눈에는 고통과 걱정,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지. 나는 거기 서서 얼어붙었네. 5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며 온갖 단맛 쓴맛을 다 겪은 두 사람이 이제는 사랑의 행위, 가장 깊은 친밀함에서 비롯된 육체적 고통을 함께 겪고 있었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열정이나 관능을 느끼지 못했네. 오직 비극만을 보았지. 무지의 비극, 무심함의 비극.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네. 이 나이의 친밀함은 더 이상 본능, 욕망의 충동만이 아니라는 거를. 그건 예술이 되고 섬세함과 이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의 의식, 하나의 숭배로 격상시켜야 할 정도의 청결을 요구하는 춤이 되었다는 것을. 그건 관계 직전에 대충 씻는 게 아니야. 그건 자신의 몸을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가치 있는 선물로 만들어 아내에게 바치기 위한 육체적, 정신적 준비 과정 전체라네. 오늘 밤 나는 자네들에게 의학에 대해, 복잡한 세균 이름에 대해 강연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자네들에게 하나의 이야기, 우리 90%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뜨거운 입맞춤을 한 모금의 독약으로 헌신을 쓰디쓴 인내로 바꿀 수 있는 그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실수를 바로잡고 친밀함에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되찾아 그 찌푸림을 희열의 신음으로, 그 강박적인 양치질 소리를 사랑 후의 달콤한 속삭임으로 바꾸는 길을 함께 찾고 싶네. 왜냐하면 친구들, 우리의 여인들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네.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자기 쾌감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 아니라 진정한 연인, 사랑의 예술가로 돌아갈 자격이 있기 때문이지. 물론입니다. 나의 오랜 친구들, 우리는 강박적인 서막을 지나 무심함의 비극적인 결과를 보았지. 이제 우리는 거기에 앉아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걸세. 우리는 행동할 걸세. 이 장장은 지루한 할 일 목록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의식이라네. 숭배의 의식이자 정화의 춤이며 남자의 몸을 단순히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성스러운 땅, 자신의 여인에게 바칠 가장 순수하고 가치 있는 선물로 만드는 것이지. 의사들의 메마른 조언은 잊어버리게. 우리는 그것을 예술로, 관능적인 서곡으로 잠들어 있던 모든 감각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것으로 만들 걸세. 그럼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건 단순히 더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야. 아니, 씻는 것은 기계적인 행동일 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이라네. 자네의 여인에 대한 존중과 자네 자신의 몸에 대한 소중함을 표현하는 의식이지. 이 의식은 숙제 검사를 준비하는 학생처럼 그 시간 직전에만 행해져서는 안 되네. 아니, 그건 매일의 습관, 자네의 일부, 자신의 가치와 연인의 가치를 아는 남자의 자존심이 되어야 하네. 1단계 전신 샤워, 물과 살갗의 서곡. 물론 누구나 샤워는 하지. 하지만 자네들은 어떻게 샤워하는가? 샤워기 아래에서 서둘러 비누를 대충 문지르고 물로 헹구는가? 그건 샤워가 아니라 그냥 몸을 적시는 것뿐이네. 오늘 밤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게. 욕실을 명상의 공간으로 만들어보게. 잔잔한 연주곡을 틀고
향초 하나를 켜게, 뜨거운 수증기가 피어올라 자네의 몸을 감싸게 하게, 샤워기 아래에 서서 물방울 하나하나가 자네의 피부를 애무하는 것을 느껴보게, 순하고 향이 없는 항균 비누를 사용하게, 그리고 그 땅에 이르렀을 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그걸 씻어내야 할 더러운 부분으로 여기지 말고 남성 에너지의 중심,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기게. 2단계 마법 주머니 정복, 금단의 땅 탐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99%의 남자들이 건너뛰거나 잘못하는 단계라네. 포피. 만약 자네가 포경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이곳은 하나의 생태계를 품고 있는 마법 주머니라네. 부드럽게 그것을 뒤집게, 완전히 자네의 왕관인 귀두 부분이 빛 아래 완전히 드러나도록, 그것을 바라보게 분홍빛일 수도, 더 짙은 색일 수도 있네. 그것과 친숙해지게, 그리고 손가락으로 아주 부드럽게 그곳과 귀두관을 따뜻한 물로 씻어내게, 강한 비누를 사용하지 말게, 자극을 주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네. 자네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느껴보게. 하얀 치즈 같은 귀두지가 있다면 인내심을 갖고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벗겨내게, 마치 순금 유물을 닦는 고고학자가 된 것처럼 조심스럽고 경건한 행동이 필요하네. 깨끗해졌다면 따뜻한 물줄기가 그 위를 부드럽게 흐르게 하게. 그 느낌은 깨끗하면서도 동시에 미묘하게 자극적이라네. 자네는 단지 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우고 있는 것이네. 3단계 관문 청소, 밀리미터 단위의 섬세함. 요도구,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곳은 문제의 관문이라네. 귀두를 깨끗이 씻은 후 깨끗한 면봉을 따뜻한 물이나 생리식 겸수에 적시게,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요도구 주변을 닦아내게. 안쪽까지 쑤시지 말게. 그냥 바깥쪽 가장자리만 깨끗이 닦아내면 되네. 면봉 끝에 묻어나는 노란빛에 보이지 않던 찌꺼기를 보고 놀랄 걸세. 그것이 바로 숨어있던 적이라네. 이 작은 행동은 아무 남자나 가질 수 없는 섬세함을 보여주네. 그건 자네가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쓴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랑에 있어서는 바로 그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4단계 밀림 개간, 새로운 놀이터 조성, 음모. 우리는 성인 영화 배우처럼 깨끗하게 면도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아니. 하지만 덥수룩하고 축축한 밀림은 입으로 즐기는 유희의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지. 다듬게, 작은 가위나 트리머를 사용하게, 그 밀림을 잘 가꿔진 정원으로 만들어보게. 이상적인 길이는 약 1cm 정도라네. 개간된 정원은 더 쾌적하고 건조하며 따라서 세균도 적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래 땅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것이네. 모든 것을 더 커 보이고 더 인상적으로 만들지. 그리고 자네의 파트너가 접촉할 때 방해받지 않는 부드러운,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선사할 걸세. 이건 단지 위생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한 준비이며 사랑의 연극을 위한 무대를 장식하는 것이라네. 5단계 주변부 관리. 성역의 확장. 주인공에만 집중하지 말게. 주변 지역도 돌보게. 항균 비누를 사용하여 음낭, 사타구니, 그리고 특히 회음부 음낭과 항문 사이의 완충지대를 깨끗이 씻게. 이곳은 세균의 황금 삼각지대라네. 꼼꼼하게 문질러 씻게. 이 모든 지역을 깨끗하고 향기로우며 흠 하나 없는 성스러운 땅으로 만들게. 자네가 이 의식을 매일 행할 때 자네는 단지 몸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네. 자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네. 자네가 이 친밀함을 소중히 여기며 그녀의 건강과 느낌을 신경 쓴다는 메시지를, 자네는 자신의 몸을 가장 섬세한 감각으로 헌신하고 받아들여질 가치가 있는 선물, 성찬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네. 상상해보게. 자네가 욕실에서 나올 때 단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준비된 기운을 뿜어내네. 자네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네. 그녀는 느낄 걸세. 그녀는 그 차이를 보게 될 걸세.
그리고 친밀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조금의 망설임도 없을 걸세. 그녀는 자신이 깨끗하고 신성한 사원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 그녀는 병이나 불쾌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온전히 헌신할 걸세. 그 찌푸림은 사라지고 대신 황홀경에 빠져감은 눈이 자리할 걸세. 마른 기침은 희열의 신음으로 바뀔 걸세. 그리고 그 강박적인 양치질 소리는 더 이상 없을 걸세. 왜냐하면 사랑 후에 그녀의 입에 남는 것은 불쾌함의 쓴맛이 아니라 사랑과 만족감의 달콤한 맛일 테니까. 투안 서방과 마이 여사의 이야기는 바로 이 변화 덕분에 해피엔딩을 맞았네. 투안 서방은 이 의식을 삶의 일부로 만들었지. 그가 나에게 말했네. 이봐, 내가 처음으로 포피를 제대로 뒤집어서 씻었을 때 충격받았어. 수년 동안 쌓인 그 찌꺼기들. 나 자신이 혐오스러우면서도 아내가 이제 너무 불쌍해서 속이 쓰렸어. 그녀가 수년 동안 그따위 것을 견뎌야 했다니. 그날 이후 그는 단지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참회와 감사의 마음으로 씻었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지. 그들의 친밀함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더 뜨거워졌네. 마이 여사가 내 아내에게 말하길 이제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숭배하는 것 같다고 했대. 그리고 한 여자에게 숭배받는 느낌보다 더 관능적인 것은 없네. 자, 친구들, 이 춤, 이 의식은 짐이 아니네. 그건 투자라네. 건강, 행복, 그리고 자네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투자이지. 진정한 남자는 얼마나 많은 여자를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단 한 명의 여자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라네. 오늘부터 자네의 의식을 시작하게. 자신의 몸을 사원으로 만들게. 그리고 자네의 여사제가 모든 경건함과 열정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게. 물론입니다. 나의 오랜 친구들, 우리는 정화의 의식을 함께 거쳤고 자신의 몸을 신성한 사원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네. 우리는 육체적 청결이 기본이며 남자가 자신의 여자에게 바쳐야 할 최소한의 존중이라는 것을 이해했지. 하지만 친구들, 아무리 깨끗하고 훌륭한 사원이라도 영혼이 없고 교감이 없다면 그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네. 이야기의 나머지 절반, 그리고 우리 춤의 승화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은 바로 영혼의 청결과 소통의 기술이라네. 이제 우리는 춤을 기술적인 공연에서 두 영혼의 대화, 살갗과 숨결, 그리고 의미로 가득 찬 침묵으로 이루어진 대화로 바꿀 시간이네. 타이밍이 전부, 초대의 기술, 위생에 대한 무심함 다음으로 치명적인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시점에 대한 성급함과 이기심이라네. 자네의 욕망이 끓어오르는 것만으로 사랑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틀렸네. 완전히 틀렸어. 그건 철없는 소년의 생각이지.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의 생각이 아니네. 절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술에 취해 술과 땀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을 때 이 친밀함을 요구하지 말게.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잔뜩 짊어지고 얼굴을 찌푸린 채 침실로 가져와 풀려고 하지 말게. 그녀가 며느리와 다퉜거나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직후에 요구하지 말게. 그때 두 사람의 몸은 스트레스라는 세균의 온상이라네. 그녀를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을 중요한 파트너를 수십억짜리 계약에 초대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자네는 다짜고짜 사무실로 쳐들어가 계약서를 책상 위에 내던지지 않지 않는가? 아니, 자네는 준비하고 적절한 배경과 공간을 만들 걸세. 자네의 침실을 데이트 공간으로 만들어 보게. 서두르지 말고 편안하게 샤워하게. 깨끗하고 향기로운 잠옷을 입게. 은은한 향수를 살짝 뿌리게. 그녀를 위해 허브차 한 잔을 타주거나 두 사람을 위해 와인 한 잔을 따르게.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녀 옆에 앉게. 그녀의 하루에 대해 물어보게. 귀 기울여 듣게. 진심으로. 그리고 분위기가 따뜻하고 신뢰가 쌓였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드러운 접촉으로 시작하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손을 어루만져 주거나
욕망이 작은 불씨에서부터 서서히 피어오르게 하게. 가스 폭발처럼이 아니라 그녀의 몸에 귀 기울여라. 공감의 춤. 이것이 명령과 통제에 익숙한 우리 남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네. 이 춤은 두 사람이 필요해. 자네가 주역 무용수도 아니고 그녀가 보조 무용수도 아니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의 리듬과 숨결을 느껴야 하는 한 쌍의 댄스 파트너라네. 춤이 시작되고 접촉이 더 대담해졌을 때 그녀를 관찰하게, 모든 감각으로 귀를 기울이게. 거절이 항상 말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네. 살짝 굳어지는 몸, 고개를 돌리는 것, 참는 숨결로 표현되지. 그것들은 황색 신호라네. 그런 신호를 보았을 때 억지로 넘어서려 하지 말게. 속도를 늦추게 더 안전한 춤사위로 돌아가게.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손을 어루만지며 속삭이게. 괜찮아. 자기 천천히 하자. 그 이해심은 어떤 거친 행동보다도 더 자극적이라네. 그건 자네가 자신의 만족보다 그녀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그리고 한 여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네. 반대로 청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게. 피곤해서가 아니라 쾌감 때문에 내쉬는 나지막한 한숨. 자네의 손이 민감한 곳을 스칠 때의 가벼운 전율. 그녀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자네의 손에 기대오는 방식. 그녀가 먼저 자네의 목에 팔을 감는 방식. 그것들은 말 없는 초대장이라네. 그때가 바로 자네가 더 멀리, 더 대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순간이지. 하지만 여전히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유지해야 하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대화하라. 치명적인 침묵을 깨라. 이것이 우리 동양 남자들이 역병처럼 피하는 주제라네. 우리는 정치, 사업, 축구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지. 하지만 그 이야기, 특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번거리가 되어버리지.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며 두 영혼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라네. 침대 위에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게. 그때가 가장 상처받기 쉽고 방어적이 되기 쉬운 순간이지. 다른 공간, 다른 시간을 찾게. 주말 아침 두 사람이 함께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실 때가 좋을 수도 있네. 비난이 아니라 나눔으로 부드럽게 시작하게. 이렇게 말해 보게. 자기, 솔직하게 물어볼게. 요즘 내가 너무 늙었나 봐. 내가 아직도 당신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 질문은 부담을 그녀에게서 자네에게로 옮기네. 그건 자네의 자기 성찰. 그녀의 감정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지. 자네의 자존심을 상처받기 쉬운 위치에 놓기 때문에 많은 용기가 필요하네. 하지만 그건 문을 열어줄 걸세. 처음에는 그녀가 어색해하며 무슨 헛소리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네. 하지만 인내심을 갖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게. 아니, 진심으로 묻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 솔직하게 말해줘. 화내지 않을게. 당신의 건강과 감정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아마 그녀는 마음을 열 걸세?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불편함, 따가움, 두려움에 대해 말해줄 걸세? 그녀는 울지도 모르네? 울게 내버려 두게. 그녀를 품에 안고 귀 기울여 듣게. 논쟁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말게. 그저 모든 공감을 다해 들어주게. 그리고 말하게.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는 적절한 때에 수천 개의 비싼 선물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네. 그건 자네가 더 이상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 진정한 연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네. 소통의 문이 열렸을 때 함께 사랑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보게. 그것을 두 사람 모두의 게임으로 만들게. 예를 들어 안전 신호를 만드는 거지. 단어 하나, 손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 그녀가 듣기 거북한 말을 하지 않고도 괜찮지 않을 때를 알릴 수 있도록. 이것은 그녀에게 통제감과 안정감을 줄 걸세.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게. 어디에 키스받는 걸 가장 좋아해. 내가 어떻게 만져주는 걸 좋아해.
이 질문들은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자극적인 전예의가 되네. 그건 자네가 그녀의 몸을 탐험하고 그녀를 만족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병원에서의 비극 후에 투안 서방과 마이 여사의 이야기를 해주겠네. 투안 서방은 내가 말한 대로 했지. 그는 아침 시간을 골라 대화를 시작했네. 마이 여사는 많이 울었네. 투안 서방도 울었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완전히 벌거벗은 것이었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네. 그들은 함께 순한 항균 비누를 사러 갔고 안전 신호를 만들었지. 그리고 그들의 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었네. 더 느리고 더 부드럽고 웃음과 속삭임으로 가득 찼지. 투안 서방은 내게 말했네. 그들의 친밀함이 이제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멋지다고. 왜냐하면 그건 단지 두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두 영혼의 절대적인 이해와 신뢰이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했네. 이제 아내와 가까워질 때마다 나는 쾌감뿐만 아니라 깊은 감사함을 느껴. 내 무심함을 용서해 준 것에 감사하고 더 나은 연인이 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해. 자, 친구들. 자신의 무심함과 무지가 평생을 바친 여인을 상처 입히게 두지 말게. 황혼역의 친밀함은 귀한 선물이며 인생의 마지막 세월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꽃이라네. 하지만 그 불꽃은 예술가의 섬세함과 평생 친구의 공감으로 지켜져야 하네. 오늘부터 공감의 춤을 시작하게. 용감하게 침묵을 깨게. 듣는 법을 배우게. 그리고 자네들은 보게 될 걸세. 자네 여인의 입맞춤이 더 이상 인내의 쓴맛이 아니라 시련을 겪고 치유되고 찬란하게 부활한 사랑의 단맛만을 남길 것이라는 것을 물론입니다. 나의 오랜 친구들, 우리는 오늘 밤 긴 여정을 함께 했네. 우리는 냉혹한 진실과 마주했고 자신의 몸을 사원처럼 정화하는 법을 배웠으며 이해의 춤에서 서툰 첫걸음을 떼었지. 우리는 도구를 가졌고 지도를 가졌네. 하지만 무기와 지도를 손에 쥔 군인이 돌격할 용기가 없다면 그는 그저 겁쟁이에 불과하네. 이 마지막 장은 더 이상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야. 그건 불꽃에 대한 것이라네. 자네들의 핏줄 속에 흐르는 불꽃. 나이와 책임감이라는 자의 아래 꺼진 줄만 알았던 그 불꽃에 대해. 오늘 밤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활활 타오르게 할 걸세. 태워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황혼의 세월을 비추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투안 서방과 마이 여사의 이야기는 병원에서 끝나지 않았네. 그건 그들의 청춘보다 더 찬란한 새로운 장의 시작에 불과했지. 비극이 지나가고 후회와 용서의 눈물이 흐른 후 그들은 환자로서가 아니라 생존자로서 붕괴의 경계를 함께 넘어 반대편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사람으로서 집으로 돌아왔네. 투안 서방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감동으로 내게 말했네. 그가 말하길, 이봐, 병원에서 돌아온 첫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예전 같은 그런 욕망은 더 이상 없었지. 대신 마음이 아플 정도로 깊은 애정과 존경심만이 느껴졌어.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눈가에 주름을 보면서 그저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날 밤 그는 서두르지 않았네.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의식을 행했지.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위해 깨끗이 씻었네. 자신의 몸을 가장 순수한 선물로 만들었지. 그리고 그는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신하기 위해 침대 곁으로 갔네. 그는 민감한 곳을 건드리지 않았네. 그는 그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녀의 지친 두 발을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네. 그는 그녀 손등의 검버섯에 입을 맞추었네. 마이 여사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울었네.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오직 감동의 눈물이었지.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네. 춤을 시작한 것은 바로 마이 여사였네. 그녀는 몸을 돌려 그의 목에 팔을 감고 그의 입술에 키스를 했네. 언제나와는 전혀 다른 키스였지. 더 이상 어색함도 인내도 없었네.
그건 두려움과 열등감에서 해방된 한 여자의 갈망의 키스였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네. 당신을 원해요. 옛날처럼. 그 말 한마디가 친구들 어떤 정력제보다도 더 강력했네. 그건 투한 서방 안의 야수를 깨웠지만 이번에는 맹목적인 야수가 아니었네. 그건 사랑과 존경으로 길들여진 야수였지. 투한 서방이 말하길 그날 밤 그들은 전에 없던 사랑을 나누었다고 하네. 젊은 시절의 성급한 교합이 아니었네. 그건 느린 탐험이었지. 그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그녀의 살갗 한 뼘 한 뼘을 다시 발견했네. 그는 그녀 배의 튼살 자국에서 아름다움을 보았고 전리품처럼 그 위에 입을 맞추었네. 그는 자식들을 키워낸 부드러운 가슴에서 매혹을 느꼈네. 그는 예술가처럼 자신의 입술과 혀를 사용하여 그녀의 몸 위에 보이지 않는 예술 작품을 그려냈고 그녀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황홀경 속에서 떨고 신음하게 만들었네. 그리고 마이 여사.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었네. 그녀는 댄스 파트너, 연인, 심지어는 여성 사냥꾼이 되었지. 그녀의 주름진 손 또한 그의 몸 위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땅을 깨우는 모험을 시작했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열정으로 그의 키스에 화답했네. 그날 밤 그들의 합일은 단지 두 육체의 접촉이 아니었네. 그건 대화였고 두 영혼의 열정적인 응답이었네. 더 이상 거리도 비밀도 수치심도 없었지. 오직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한 벌거벗음, 완전하고 신성한 합일만이 있었네. 사랑 후에 그들은 평소처럼 등을 돌리고 자지 않았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살과 살을 맞대고 서로의 심장 박동을 들었네. 마이 여사는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속삭였네. 고마워요. 다시 여자가 되게 해줘서. 투한 서방은 그저 그녀를 꽉 껴안을 수밖에 없었네. 늙은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 그는 단지 아내를 되찾은 것이 아니었네. 그는 평생의 연인을 되찾은 것이었네. 보았는가? 그것이 바로 보상이라네. 진실과 마주할 용기에 대한 보상, 배우고 변화할 인내심에 대한 보상, 남자의 자존심 위에 사랑과 존경을 놓은 것에 대한 보상. 그 보상은 찰나의 쾌감이 아니라 깊은 연결, 관계 전체의 부활, 두 사람을 마지막 숨결까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네. 그러니 내 결론은 이게 전부라네. 읽고 그냥 넘기지 말게. 고개를 끄덕이고 내일이면 잊어버리지 말게. 행동하게. 바로 오늘 밤 자네 곁에 앉아있는 반평생을 수많은 폭풍우를 함께 헤쳐온 그 여인을 바라보게. 그녀의 눈과 주름을 보게. 그건 그녀가 자네와 가족을 위해 바친 웃음과 눈물의 흔적이라네. 희끗희끗해진 그녀의 머리카락을 보게. 그건 결코 닳지 않을 사랑 위에 내려앉은 시간의 먼지라네. 그리고 손을 내밀게. 그녀를 만지게. 두 사람만의 춤을 시작하게. 느리고 부드럽고 관능으로 가득 찬 춤을.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서툴고 어색할 수도 있네. 하지만 그건 시작이라네. 그리고 한번 시작되면 결코 끝나지 않을 걸세. 그건 또한 두 사람의 황혼역 세월의 배경음악이 되어 그 세월을 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황홀한 춤으로 만들어줄 걸세. 인생의 마지막 세월을 침묵과 후회 속에서 흘려보내지 말게. 두 사람 중 하나가 쓰러진 후에야 자신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하게 되지 말게. 자네들 안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네.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붉게 타오르는 숯불이라네. 집중의 숨결 한 번, 부드러움의 바람 한 줄기면 그것은 다시 타올라 긴 겨울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할 걸세. 가보게. 나의 친구들, 자네들 안에 예술가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네. 그리고 자네들의 귀한 악기, 평생의 음악을 연주해온 그 악기 또한 부활의 가장 멋진 선율을 연주해주길 기다리고 있다네. 이 마지막 세월을 슬프고 지루한 마지막 장이 아니라 찬란한 클라이맥스, 황홀하고 끝없는 마지막 춤으로 만들게.